자, 변조입니다. 자, 변조는 권한 없는 자가 진정 성립, 타인명의 모용, 마지막에 동일성 유지했을 때 변조가 됩니다. 동일성 유지해야 변조지 동일성을 상실시키게 되면 위조가 됩니다. 예를 보면 금액을 바꾼다든지 일자를 바꾼다든지 했을 때는, 즉 숫자를 바꾸거나 글자를 바꾸면 동일성이 유지가 되기 때문에 변조가 됩니다. 자, 쭉 내려볼게요. 자, 쭉 내려보면 여기 판례가 나오는데, 여기 보세요. 여기 3개월 나와 있고 6개월 나와 있죠. 즉 3개월에서 6개월로 고쳤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숫자를 바꾼 부분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변조가 됩니다. 자, 밑에도 예금수불 기재를 증감 변경했다. 기재를 바꿨잖아요. 그래서 위조가 되는 것이 아니라 변조가 됩니다. 자, 그 밑에도 여기도 내용을 변경했다라고 했는데, 읽어보면 이 내용 변경도 이것도 글자나 숫자를 바꿨다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것도 변조가 됩니다. 자, 밑에 뭐뭐를 가필했다, 뭘 추가시켰다는 거잖아요. 이것도 변조인 겁니다. 자, 올라가죠. 자, 내용을 보면 방금 말씀드렸습니다. 권한 없는 자가, 권한 없다는 부분에는 권한 초월도 포함된다고 말씀드렸고, 타인명의 진정 성립 말씀드렸습니다. 따라서 허위 문서, 위조 문서는 이 부분은 진정 성립이 아니기 때문에 이 부분은 변조의 객체가 되지를 않습니다. 자, 세 번째가 제일 중요한데요. 동일성을 유지했을 때에만 변조가 됩니다. 자, 문서의 본질적 부분, 중요 부분을 바꿨다라고 했을 때는, 그때는 동일성 유지가 아니라서 그때는 변조가 되지 않고요. 그때는 위조가 되는 겁니다. 그 예를 잘 봐두셔야 됩니다. 자, 밑에 보시면 유효기간이 경과했잖아요. 그렇죠? 유효기간이 경과했으니까 효력이 상실된 것이거든요. 그랬을 때 일자를 바꾼 것은 본질적 부분, 중요 부분을 바꾼 것이라서, 즉 죽었던 것을 살한 것으로 바꾼 것이라서 이때는 동일성이 깨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은 위조가 되는 거죠. 타인 증명서에 붙어있는 사진을 떼어내고, 사진을 떼어내고 자기 사진을 붙였다는 거잖아요. 사진을 떼었다가 다른 것으로 바꾸었을 때는 동일성 유지가 아니라 상실시키고 새로운 증명을 한 부분이라서 이때는 위조로 봅니다. 그래서 요 금액 일자를 바꾼 부분은 동일성이 유지가 되어서 변조로 보지만, 밑에 유효기간이 경과했다, 그쵸? 죽었다, 사람으로 치면 죽은 것을 산 것으로 바꾼 부분이기 때문에 이것은 위조가 됩니다. 사진을 떼어내고 새로운 사진을 붙인 것은 이것도 동일성이 상실되기 때문에 위조인 겁니다. 그래서 위조인지 변조인지를 확실하게 해 두셔야 돼요. 마지막으로 역시 오인할 정도가 되었을 때 위조가 되거나 변조가 되거나 하는 겁니다. 자, 밑에 판례 객체 관련된 것인데, 진정 성립된 것이 객체가 되는 거죠. 만약에 진정 성립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한다면 객체 탈락이라서 변조죄의 객체가 되지 않게 됩니다. 자, 됐고. 자, 밑에 판례 1번이 중요한데요. 1번 체크 한번 해보세요. 자, 변조 당시죠. 행위 당시 명의인의 명시적, 묵시적 승낙 없이 했다면, 승낙 없이 했다는 말 동그라미, 뭐가 된다? 변조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물론 이거 외에 동일성 유지라는 부분은 이제 생략된 거예요. 승낙 없이 했을 때 변조가 되는 것이다. 자, 그 밑에 이 변조된 문서가 명의인에게 유리하게 또 결과적으로 의사에 합치하게 된다 손치더라도 변조가 된다. 왜 그럴까요? 말씀드렸잖아. 위조 변조 작용 모형은 유형 위조라 그랬어요. 유형 위조, 무형 위조가 아니라 유형 위조이기 때문에 유리하게 또 의사에 합치하게 되었다는 것은 중요한 건 아니에요. 형식만을 놓고 따지기 때문에 승낙 없이 했다면, 즉 권한 없이 했다면 위조가 되거나 변조가 되거나 하는 것입니다. 자, 밑에도 보면 전부 다 뭐예요? 동의 없이라는 말은 권한 없이 했다는 겁니다. 권한 없이 했고
3개월에서 6개월 바꿨으니까 동일성 유지가 되었고, 그래서 수정된 합의서를 작성했다라고 했을 때 이것은 위조가 되는 것이 아니라 변조가 되는 겁니다. 밑에도 범위를 넘었다는 말은 권한 없이 했다 이런 말이죠. 합의 없이 했다는 말도 역시 권한 없이 했다는 말이고, 그리고 내용 변경 말씀드렸듯이 동일성 유지가 되었기 때문에, 왜? 글자나 숫자를 바꿨기 때문에 변조가 되는 겁니다. 자, 됐고요. 자, 다음도 보시면 역시 승낙 없이 했다, 즉 권한 없이 했다는 말이죠. 밑에도 마음대로 했다는 말은 권한 없이 했다, 그대로는 말입니다. 자, 그리고 그쵸? 쭉 내려오면 10번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사장이라 할지라도 임의로 했다는 말은 지 멋대로 했다 이런 말이거든요. 자, 올라갑니다. 올라가면 여기 보세요. 할부금이라는 기재 부분 옆에다가 뭘 적었다는 거죠? 뭐라고 적었어요? 733-119번지라고 써넣었다는 겁니다. 뭐뭐를 써넣었다, 뭐뭐를 추가했다는 얘기잖아요. 그 말은 동일성이 유지가 됐다는 말입니다. 동일성이 유지가 되었기 때문에 변조가 됩니다. 그래서 말씀드렸듯이 글자를 바꾸거나 숫자를 바꾸거나 뭐뭐를 추가, 가필하거나 뭐뭐를 써넣거나 끼워 넣거나 하는 것들은 전부 다 변조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요 5번도 봐두시고요. 자, 그 다음도 보시면, 자, 갑을 매수인으로 내세우고 을은 그 계약의 단순한 입회인의 자격이었는데, 갑을 등만이 마음대로 을을 매수인이라고 적었잖아요. 매수인이라고. 그렇죠? 그래서 원래 보세요. 을은 단순히 계약의 입회인이었습니다. 입회인이었는데 입회인이라는 글자를 매수인이라는 글자로 바꾼 겁니다. 라고 했을 때 동일성이 유지가 되었기 때문에 변조가 되는 겁니다. 자, 16번까지 투표지를 받은 사람들의 기명 서명이 되어 있고 1년 번호 17번 란에는 피고인이 자신의 이름으로 기명하고 서명을 했다는 것이죠. 즉 16번까지인데 지금 17번으로 글자를 바꾼 거죠. 그렇죠? 글자를 바꿨기 때문에 이것은 동일성 유지가 되어서 변조가 되는 겁니다. 자, 그 밑에도 특정 일자에 을회사로부터 지급받은 월급여 입금자 부분을 화이트 테이프로 지우고 복사를 했다는 겁니다. 그렇죠? 특정된 일자에 월급여 입금자 부분을 지운 거예요. 즉 글자를 지운 거죠. 글자를. 그렇죠? 글자, 숫자를, 날짜를 지운 거예요. 날짜를 지웠다. 또는 그 날짜 있고 누가 입금하면 거기 이름이 찍히잖아요. 이름. 그 이름이 찍힌 부분을 지웠다는 겁니다. 라고 했을 때 글자나 숫자를 증감 변경시킨 부분이라서 이것은 동일성 유지가 되어서 변조가 되는 겁니다. 자, 다음 여기 금액을 바꿨죠. 금액을 3,000으로 바꿨습니다. 즉 숫자를 바꾼 거죠. 숫자를 바꿨기 때문에 동일성 유지가 되어서 변조가 되는 겁니다. 자, 그 다음도 보시면, 자, 여기 이사장이라 했는데 이사장은 작성 권한 있는 자입니다. 권한 없는 자가 아니라, 그러니까 위조 변조가 나올 것 같은 구조는 아닌데 잘 보세요. 자, 이사의 서명 권한에는 이사는 서명 거부 사유를 기재하고 그에 대한 서명할 권한이 포함된다. 권한이 있는 자라는 겁니다. 권한이 있는 자이기 때문에 위조 변조가 나올 것 같지 않지만 잘 보세요. 자, 이사가 회의록에 서명 대신 서명 거부를 기재하고 그에 대해서 사인을 해버리잖아요. 사인을 해버리게 되면 그 내용은 이사회 회의록의 일부가 되기 때문에 여기서 끊으세요. 일부가 되기 때문에 함부로 아무리 권한이 있는 자라 할지라도 이것은 이사회 회의록이 되기 때문에 누군가도 자기가 아무리 적었다 할지라도 그 자는 이것을 지 멋대로 함부로 삭제가 안 돼요. 아시겠죠? 왜냐하면 의사회 회의록의 일부가 되었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니까 일부가 되기 전에는 자기가 지 멋대로 뭐 삭제할 수 있겠지만 어쨌든 기재하고 서명하는 순간 끝나는 겁니다.
끝나기 때문에 누군가라도 함부로 삭제가 안 된다는 겁니다. 따라서 이 작성 권한자인 이사장이라 할지라도 함부로 이걸 삭제가 안 된단 말이죠. 왜냐하면 서명하는 순간 이사장이란 사람은 그것을 삭제할 수 있는 권한이 없는 사람이 되는 거야. 근데 그 권한 없는 자가 지 멋대로 이를 삭제했기 때문에 지금 이 기재한 부분을 기재한 글자 내용을 삭제했기 때문에 변조가 되는 것이죠. 즉 제가 말씀드렸죠. 글자나 숫자를 바꾸거나 지우거나 진간 변경하면 위조가 아닌 변조가 된다고요. 그런 내용입니다. 별표 3개짜리죠. 2021년도 경찰 시험에도 출제가 되었던 판례입니다. 봐두시고요. 자, 다음 페이지 가보시면 자, 이것은 변조가 안 된다 했는데 왜 안 될까요? 위임을 받았다는 말은 권한 있는 자이기 때문에 변조가 안 되겠죠. 위조 변조 다 안 됩니다. 여기도 본명은 B입니다. 근데 일상거래상으로는 B로 불리지 않고 A로 불렸습니다. A로 통용되었다. 그렇죠? 실제 이름은 따로 있습니다. 실제 이름은 따로 있지만 주변 사람들은 다 그 사람의 이름을 A로 불렀다는 거예요. 라고 했을 때 밑에 영수증에 A라는 기재 옆에 B라고 기입을 했다. 이 B가 본명이잖아요. 그리고 기재 옆이니까요. 동일성 유지가 되는 거죠. 근데 원래 실제 이름을 썼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불려지는 이름도 썼고요. 본명도 적었고요. 라고 했기 때문에 이것은 새로운 밑에 영수증 내용에 영향을 미치다고는 보지 않겠죠. 그렇죠? 실제 이름, 그 다음에 통용되는 이름 다 적었기 때문에요. 뭐 다른 사람 제3자 이름 개똥이 엄마, 뭐 소똥이 엄마를 적은 건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그 문서 내용에 영향을 미쳤다고는 보지 않으므로 새로운 증명력을 작출한 것이 아니므로 위조 변조가 되지 않는다. 그렇죠? 또 기재 옆이라 했기 때문에 동일성 유지가 되었다는 부분이죠. 그래서 변조이냐가 다 터진 부분인데 안 된다고 했습니다. 자, 위조나 변조나 타인명의 모형입니다. 이것은 자기 명의 모형이기 때문에 위조 변조가 나올 수 있는 구조는 아니죠. 그래서 변조죄가 되지 않습니다. 이것은 우리 선계죄 할 때 배웠습니다. 선계죄로 보는 것이지 변조로 가지 않습니다. 자, 기출문제 하나 남았네요. 밑에 보시게 되면 여기 자기가 작성한 부분이라고 나오잖아요. 자기명인 거예요. 자기명이기 때문에 변조다 하면 틀리는 거예요. 뭐 금액이라고 있으니까 동일성 유지가 되죠. 동일성 유지가 되지만 자기 작성이라는 부분 때문에 변조가 되지 않습니다. 자, 됐고 그 다음에 주관적 요건 목적범위라는 거 말씀드렸고요. 자, 목적은 미필적 이직이면 족합니다. 자, 다음 자, 동의나 승낙이 없음을 알면서 그랬죠. 알면서 했기 때문에 고의가 있다는 겁니다. 고의가 있어서 사문서 위조 동행사죄를 인정한다는 판례입니다. 자, 몰수됐고요. 자, 다음 페이지 가보시면 죄수법입니다. 자, 이 판례도 출제가 잘 돼요. 자, 문서죄의 죄의 개수는 명인 수를 갖고 죄수를 결정합니다. 자, 그래서 여기 2인 이상이라 했기 때문에 명의자가 2인 이상이죠. 그래서 수죄가 됩니다. 수죄. 그쵸? 수죄가 되죠. 연명이라는 부분은 하나의 행위가 되는 겁니다. 하나의 행위이기 때문에 상상적이다는 말을 쓰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문서가 이렇잖아요. 문서 계약서가 하나 있다면 이 계약서 말미에 뭐 갑 이름 적을 것이고 을 이름 적고 병 이름 적잖아요. 그렇죠? 하나의 계약서에 이름을 여러 명 이름을 적잖아요. 그러면 이제 여러 명 이름을 적으니까 수개의주가 되는 거예요. 근데 한 장짜리다 보니까 한 장짜리에 이렇게 이어서 사람 이름을 적었잖아요. 그러니까 이걸 하나의 행위로 보는 거예요. 그래서 상상적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전 시간에 앞에서 유가증권 보았는데요. 유가증권의 제의 개수는 유가증권의 매수를 기준으로 한다 했습니다. 그 점에서 문서죄와는 좀 다르죠. 이것도 좀 알아두시고 유가증권은 매수, 문서죄는 명인수를 갖고 따진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됩니다.
자, 타제와의 관계는 됐고요. 쉬었답니다.